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나타낸 지 이틀 만에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복원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 나서는 등 남북 정상이 간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속전속결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북한의 평창 참가를 넘어 남북 관계 복원으로까지 이어질지 쏠립니다. 정치부 이봉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남북 간 판문점 직통전화가 23개월, 그러니까 약 2년 정도 만에 이제 복원이 돼서 어제 첫 통화가 이뤄졌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우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오후 3시 반, 북한 평양 시간으로는 3시입니다. 예. 그때 이제 첫 통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통화가 한 20분 동안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근데 이제 먼저 우리 북측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 북측이 먼저 예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우리 측 연락관이 뭐 누구누구입니다. 자기 소개를 하니까 북한도 이제 통성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통화가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통화가 될 걸 시도를 계속했었는데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6시가 이제 좀 넘은 시간에 북한 시간으로는 일과 시간이 이제 예. 한 5시 한 30 몇 분 정도가 될 텐데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에 오늘은 그냥 이대로 마무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화가 돼서 예. 이게 이제 어제까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통화가 잘 되는지 소리가 잘 들리는지 어떤 기술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떤 뭐 남북 간의 그 현안에 대한 그런 논의는 없었고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진행이 됐었고 이 통화가 한 라인이 이제 재개통되기 전에는 아무런 이제 연락 수단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사분계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에서 뭐 예를 들면 소리를 친다든지 예. 아니면 확성기를 통해서 필요한 이제 어떤 말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청와대는 이제 이렇게 한 라인이 개통을 되면서 상시 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남북 간의 이제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좀 혹시 이렇게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남북이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평가할 수 예.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연결이 됐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를 읽히는데요. 이 판문점의 직통 전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판문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남북 간의 연락 사무소도 또 각각 남측에 하나, 북측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화기가 놓여 있는 건데 어제 통화를 하는 모습이 사진 몇 장이 이제 통일부 제공으로 이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사진을 이제 자세히 보면 맨 위에는 이제 가운데는 모니터가 있고 예. 그다음에 위에는 이제 시계가 2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남쪽의 시간이고 하나는 이제 북쪽의 시간 30분 차이가 나는데 예. 그리고 또 그때 밑에 보면 초록색 전화기가 한 대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예, 발신용, 그렇습니다. 수신용 이렇게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은 우리 측이 남측이 북측으로 전화를 할 때 그리고 빨간색은 북측이 우리 측으로 이제 전화할 때 보통 그런 식으로 쓰이는데 기능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냥 단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 놓았을 뿐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제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북측이 먼저 이제 전화를 걸어왔는데 예. 초록색 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옆에 팩스도 놓여 있고 근데 어제 팩스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뭐 이상가족 상봉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하면 이 라인이 훨씬 더 한 30개 이상으로 이렇게 훨씬 더 늘어납니다. 예. 어제 실제로 뭐 기술적인 점검 말고는 별다른 게 없었으니까 오늘부터는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 과거에 남북 간의 어떤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비선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실무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예. 한 다음에 접촉이 됐었는데 실무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일단은 그걸 통해서 어떤 지휘 계통을 통해서 위에 재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 상황까지 놓고 보면 남북 어떤 정상들이 직접 나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1일에는 김정은 북한의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참가 의사를 나타내고 남북 관계의 어떤 복원 의사를 나타내고 그 다음 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리성건이 나서서 어떤 이런 대남 메시지를 전달하긴 했지만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고 얘기를 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발표는 리성건이 했지만 그 뒤에는 이제 김정은이 있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게 훨씬 더 어떤 이게 일이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어제 또 눈길을 끄는 점 중에 하나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직접 언급했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주로 뭐 남조선의 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었는데 그래서 좀 이런 표현이 전반적인 바뀐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일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선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측이 제안했던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도 어떤 진전이 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평창이 이제 한 달여밖에 이제 남지 예. 않았거든요. 2월 9일 개막이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북 간에 뭐 북한이 평창 참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율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는 이제 그 어떤 비용 문제가 좀 해서 서로 이제 뭐 판을 깨려는 그런 예. 움직임도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행히 IOC가 이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좀 아무래도 좀 논란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뭐 예를 들면 북한의 선수단 규모라든지 아니면 뭐 공동 입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응원단도 뭐 북한이 파견할지 그다음에 또 만약에 공동 응원을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뭐 응원가를 뭘로 쓸지 이런 예. 식으로 좀 상당히 좀 그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평창에 일단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북한이 그 우리가 제안한 9일 그 평화의 집에서 그 고위급 회담을 갖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좀 그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어제 북한 발표를 보면 그 어떤 북남 관계 개선 문제는 북남 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어떤 남북 관계의 개선이 안 되는 게 북한은 우리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북남 당국이 라고 이제 찝어서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자기네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고 그런 식으로 가는 그런 어떤 것을 이제 실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고위급 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남북 대화 목표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맞을 텐데 이번에 이제 고위급 회담이 성사가 된다고 하면 북한 비핵화 문제도 어떻게 좀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이 문제를 결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 이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북한의 그 동안의 어떤 주장을 살펴보면 이 비핵화 문제, 핵을 뭐 결코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겠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처음부터 거론하거나 그러면 그 북한이 이제 판을 깨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거론하기 쉽지 않지만 또 반면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의 나름대로 딜레마가 있는 게 만약 이걸 거론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계라든지 뭐 미국을 포함해서 이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를 이렇게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라고 기대를 해왔는데 거론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도 또 난처한 상황 에 몰리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연락 채널이 다시 복원이 된 만큼 일단 뭐 미국의 반응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김정은을 겨냥해서 핵 버튼 이야기도 좀 했고요. 또 뭐 작동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또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하려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신 대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한 말이 그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뭐 훨씬 더 강력한 핵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동도 된다. 결국엔 뭐였냐면 그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 사거리는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는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종말 단계에서 이제 유도 기술이라든지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을 해서 자기 버튼은 이제 작동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대체적인 미국의 반응을 보면 지금 이제 남북 간의 어떤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적극적인 환영 인사를 나타내진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 그 김정은의 신년사가 그 한미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논평을 내놨고 그리고 맥메스터 같은 경우에도 그 한미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겼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런 어떤 언급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에 통미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그 남과 북이 이제 통하는 이게 서로 이제 소통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북미도 이제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로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게 결국은 이런 미국의 이런 반응을 의식한 걸로 보이고요. 네. 또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틸러슨 미 국무장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말고 전면에 나선 인물이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입니다. 리선권은 어떤 인물이고 또 조평통은 어떤 기구인가요? 네, 그 리성권 같은 경우에는 그 군 출신인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대남 협상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잔뼈가 굵은 그런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게 그 김영철 그 통일 전선부장이 있는데 이 김영철 이제 통일 전선부장은 전에는 이제 그 총정찰국장을 맡으면서 뭐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테러 이런 걸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 김영철의 오른팔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김영철이 통일 전선부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리성권은 조평통 위원장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제 대남 분야를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매파들이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전에 김양건이라고 어느 정도 이제 비둘기파로 속한 인물이었는데 사망을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김영철이 이제 지금 자리를 메우고 있고 그리고 리성건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쯤에 그 조평통이 국가기구로 이제 격상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조평통 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회담에서 뭐 상당히 이제 달변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또 반면에 이제 좀 욱하는 성격도 있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평통 같은 경우에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전에 이제 국가기구로 이제 승격이 됐는데 예. 그 전에는 당의 외곽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같은 경우에 그 어떤 남북 간에 협상을 하면서 우리 측이 이제 통일부 장관을 나가겠다고 하니까 북측에서 이제 조평통 서기구 그때 이제 당시에는 그 당의 외곽 기구였는데 그 내보낸다고 하니까 우리가 격이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이제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평통이 국가기구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그런 급을 갖추게 되면서 좀 협상이 좀 더 매끄러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평창올림픽 개막까지 이제 한 달여 남은 만큼 보다 대화가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봉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